여러분, 단 15분 만에 부부의 대화를 듣고서 앞으로 15년 이내에 그 부부가 이혼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대화 패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인터랙션의 이교수입니다. 40년 넘게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존 고트먼, 줄리 고트먼 박사는 지속적인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부의 15분간의 대화만 관찰하고도 향후 15년 이내에 그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거의 정확도 90% 이상으로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대화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부 사이. 과연 어떤 대화의 패턴이 부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하기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 왜 이리 게을러? 당신 진짜 무책임하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어? 혹시 익숙한 표현이신가요? 이때 특히 늘 한 번도 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격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오히려 반발을 살 여지가 높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좌절했었는지, 좌절된 욕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 번도 제 시간을 준비한 적이 없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당신이 준비를 빨리 안 해서 우리가 그 동창 부부 모임에 늦었을 때 나 사실은 살짝 부끄럽고 속상했어. 내가 진짜 많이 기대했던 모임인 거 알지? 그래서 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참석하고 싶었거든. 우리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준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왜 나를 무시해?가 아니라 나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당신 왜 나를 무시해? 하면 상대는 내가 언제 무시했어? 라고 바로 상대가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본인이 느낀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멸하는 말하기입니다. 경멸은 어느 한쪽이 다른 상대로부터 열등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에서 평소에 감사나 인정이 부족할 때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데 상대가 비웃는다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피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갈등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사실 갈등의 상황을 넘어서서 인간 자체에 고유한 존엄성에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질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특히 많이 생기고 그 고트만의 추정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 결혼 관계에 대한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결국은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에 어떤 동요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될 때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요청하도록 합니다. 당신 방금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살짝 자존심이 상하는데 다르게 표현 좀 해주실 수 있어?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평소에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갈등 상황에서 따뜻한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휴,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묵묵히 해내는 게 정말 고마워. 요즘 다들 직장 생활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당신이 너무 고마워. 평소에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면
아무래도 갈등이 상황이 생겼을 때 비난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극단적인 태도까지는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어하는 대화법입니다. 내가 또 언제 한 번도 안 했냐? 그러는 너는 뭘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갈등 상황의 대화법 가운데 하나인 방어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대입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내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되받아치는 것이 바로 방어하는 말하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 경우에 비슷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비난 혹은 지적을 받았을 경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그랬어. 몰랐네. 어느 상황에서 그랬는지 알려줄래? 라고 질문이나 간단한 요청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나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불만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많을수록 상대방의 비난이나 방어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럽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망치는 대화법은 바로 담쌓기 대화법입니다. 부부나 가족들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이 관계를 힘들게 하는 마지막 대화 패턴이 바로 이 담쌓기인데요. 담쌓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화 혹은 언쟁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응을 멈추고 상대방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할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내버리려는 식으로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담쌓기를 하는 행동이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여성이 이런 담쌓기 행동을 한다면 거의 이혼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담을 쌓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심장 박동이 분당 100회를 넘길 만큼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을 겪는다고 합니다. 다른 갈등 상황과 같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싸우거나 도망치고 싶은 반응의 일종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일단 철벽을 쌓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상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를 무시했다는 느낌이 사실 생겨서 더 화가 나서 몰아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적절하게 타임아웃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당신 지금 좀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생각 좀 각자 정리하고 30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타임아웃을 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부 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대화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이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만큼 가장 존중을 하는 대화법을 연습하면서 사랑과 감사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전하는 관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소통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